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상속과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공부하겠습니다. 상속은 사람들 세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자바에서도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게 자신의 자원, 즉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세계에서의 상속과 자바에서의 상속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바의 상속을 공부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암기를 하시고 암기한 개념을 코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0장 상속과 메소드 오버라이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A 클래스의 자원을 B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 그리고 서브 클래스로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슈퍼 클래스의 변수나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가 상속받게 합니다. 상속을 공부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암기를 하고 상속을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줄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클래스에서 재사용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서브 클래스가 사용할 변수랑 메소드가 같다면 각각의 서브 클래스마다 멤버 변수랑 메소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 클래스에 정의해 놓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슈퍼 클래스에다가 재사용할 멤버 변수랑 메소드를 정의해 놓는다면 서브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에서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 슈퍼 클래스에 정의해 놓은 변수나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복된 코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 클래스에서 한번 작성해 놓으면 서브 클래스는 상속받아서 그 자원을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서브 클래스가 생기게 된다면 이 서브 클래스도 필요한 변수와 메소드를 직접 서브 클래스에다 선언하는 것이 아닌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복된 코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속에는 여러 개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테스트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이 테스트라는 패키지 안에는 총 3개의 자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자바 파일을 소스로 구현된 것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라는 자바 파일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주, 그 다음에 메인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드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버드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인은 여기 있고요. 주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각각의 클래스에 구현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클래스는 이렇게 스트링 멤버 변수, 스트링 타입의 멤버 변수 하나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PRT란 메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는 버드라는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들고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prt 코드로 prt라는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b.toName이라는 변수에 java world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bird라는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보는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extends 이 키워드, 이 키워드가 바로 상속을 받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상속받느냐? 주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주가 바로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죠. 그래서 얘가 슈퍼 클래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ird라는 클래스는 상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얘가 서브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슈퍼 클래스의 변수나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가 상속받게 한다. 자, 현재 이 bird라는 클래스는 어떠한 변수나 메소드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bird라는 클래스의 참조 변수는 여기 있는 toName이라는 슈퍼 클래스의 변수와 prt라는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슈퍼 클래스로 받은 두 개의 자원이기 때문에 bird라는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 코드를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ird b라는 타입, 이 b라는 참조 변수는 타입이 bird입니다. bird. 자, 그러면 b라는 변수에 참조했어요. 그죠? b라는 변수에 있는 주소를 참조해서 prt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bird, 이 타입이죠. bird라는 타입. 다시 말해서 이 클래스는 여기에 pr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실행한 결과 이 코드에 의해서 이 코드,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코드가 출력이 된 겁니다. 출력이 가능한 이유가 bird라는 클래스는 prt라는 메소드가 없지만 주라는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이 받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코드를 볼게요. 자, b라는 변수는 bird라는 타입이죠. 네, bird라는 타입이고 b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참조해서 toName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한 거죠. 그럼 toName이라는 변수는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원에 문자열을 바꾼 겁니다. 자바 월드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 변수에 여기 있는 값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예제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슈퍼 클래스랑 서브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게 먼저 저희가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중에 메인 클래스는 시작을 알리는 클래스가 되겠죠. 이게 바로 메인 클래스. 그 다음에 bird라는 클래스랑 주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슈퍼 클래스고 얘가 서브 클래스구나 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론을 봐야 되겠죠. 슈퍼 클래스의 변수나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가 상속받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bird라는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이고 bird라는 클래스에는 아무것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라는 슈퍼 클래스에서 toName이라는 변수와 prt라는 메소드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bird라는 타입의 참조 변수인 b가
PRT에도 접근 가능하고 주네임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슈퍼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브 클래스에서 여기서 제 사용할 멤버 변수랑 메소드를 슈퍼 클래스에 정해 놓으면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슈퍼 클래스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드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 현재 주네임 동물원에 이 버드가 속해 있는 동물원의 이름을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원의 정보를 출력하는 PRT라는 메소드도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코드가 이 버드라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라는 이 슈퍼 클래스는 없는 상태이고요. 자, 이 동물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물이 하나 왔다고 합시다. 동물 말고 PC, 물고기가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물고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PC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클래스 PC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 클래스 PC도 이 주네임 김티처라는 동물원에 소속된 PC이기 때문에 이 변수도 얘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원의 정보를 출력하는 PRT 메소드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 메소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서,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코드를 좀 더 지워볼게요. 지운 다음에 이 코드를 여기도 사용할 것이고 여기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두 개의 클래스에는 현재 이 코드가 바로 중복되는 코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복 코드가 있으면 동물원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도 수정해야 되고 여기 있는 코드도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거는 조금 제거를 하자. 그래서 제 사용성을 높이자 라고 해서 슈퍼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살겠죠.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슈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전에 저희가 슈퍼 클래스가 없었다는 것을 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주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중복된 코드를 일로 다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드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상속받아 쓰게 만든 거죠. 자, 이러다가 PC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public 클래스 PC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extends 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두 줄에 작성된 글입니다. 상속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메소드는 이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그 개념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슈퍼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에게 메소드를 이렇게 상속을 해줍니다. 근데 서브 클래스 입장에서는 나는 이 메소드를 그냥 사용하고 싶지 않아. 나만의 어떤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 서브 클래스가 상속받은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재정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슈퍼 클래스가 물려준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재정의하는 것을 메소드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개념을 보겠습니다. 서브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로 상속받은 메소드를 상속받은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브 클래스가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실제 많이 쓰는 기술이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조금 숙지를 해 놓으시고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해지는 첫걸음이 바로 이겁니다. 슈퍼 클래스가 상속한 자원을 서브 클래스가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버드라는 클래스가 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주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가 되고 버드라는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가 되겠죠. 주라는 클래스는 저희가 PRT란 메소드가 있다는 걸 이전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라는 슈퍼 클래스는 PR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소스 누르시고 오버라이드 슬러시 임플리먼트 메소드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 이 주라는 이게 슈퍼 클래스가 되겠죠.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자원 중에 PRT라는 메소드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PRT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버드 클래스 그리고 익스텐드 주 바로 밑에 주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위에 이렇게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표시가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드 밑에다가 버드 클래스만의 PRT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고 오버라이딩 하는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패키지를 보시면 테스트란 패키지에 총 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봤던 예제랑 동일한 예제입니다. 메인 클래스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버드 클래스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주 클래스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위에부터 살펴보면 현재 이 주 클래스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예요. 멤버 변수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PRT라는 메소드 있고요. 두 번째 클래스 보시게 되면은 extend 주가 붙었네요. 네. 이 코드에 의해서 얘가 슈퍼 클래스가 되고 얘는 서브 클래스가 되죠. 얘는 서브 클래스, 얘는 슈퍼 클래스가 됩니다. 이전의 예제랑 달리 얘는 PRT, 슈퍼 클래스가 상속한 PRT란 메소드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버드라는 클래스도 PR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슈퍼 클래스인 주 클래스도 PRT란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화살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슈퍼 클래스도 PRT란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서브 클래스인 버드 클래스도 PRT란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가 그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정의해서 사용하겠다. 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재정의한 코드를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슈퍼라는 이 키워드는
슈퍼 클래스를 참조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슈퍼.prt 요 prt의 메소드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슈퍼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예제로 이렇게 콘솔에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재정의한 상태죠. 자, 그럼 한번 실행된 결과를 살펴볼게요. 버드라는 타입의 b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b.prt 호출을 했습니다. 자, b.prt 호출했을 때 버드라는 타입의 prt이기 때문에 얘는 버드라는 타입에서 prt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찾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prt가 없다면 얘는 바로 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현재는 b라는 버드라는 타입에는 pr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타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슈퍼.prt라는 이 코드는 슈퍼.prt라는 이 코드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 코드를 의미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prt가 출력한 코드가 되고 아래에 있는 이 코드는 서브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메소드 재정의한 거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코드를 쓴 이유는 서브 클래스에서도 슈퍼 클래스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필수적인 코드가 아니라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주석 처리하셔서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부분인데 별 달리 달라진 부분은 없고 여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코드에서는 슈퍼.prt라는 메소드가 존재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거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제거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ird b 하고 b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b는 bird라는 타입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b 그리고 .prt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현재 이 b라는 변수의 타입은 bird라는 클래스를 참조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b.prt는 여기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여기를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바로 얘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여기 코드를 같이 더 보시면 b, 그럼 현재 b죠. b는 현재 bird라는 클래스를 참조하고 있는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Name이라는 변수를 참조했는데, 자, 먼저 이 bird라는 클래스에는 주Name이라는 변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에는 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슈퍼 클래스로 올라가게 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티처라는 이 문자열을 자바 월드로 바꿨고, 그런 다음에 b.prt를 출력했습니다. 근데 이 b는 bird라는 클래스를 참조하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prt란 메소드는 b 클래스의 prt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상속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상속을 공부하실 때는 단계별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장에서 내용 것들이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슈퍼클래스와 서브클래스입니다. 슈퍼클래스는 멤버 변수랑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이 메소드를 서브클래스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중 상속이라는 것은 서브클래스가 있고 extends 슈퍼클래스가 서브클래스에게 상속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다중 상속은 슈퍼클래스가 여러 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바에서는 여러 개의 슈퍼클래스가 하나의 서브클래스에게 상속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서브클래스에서는 슈퍼라는 키워드로 슈퍼클래스의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서브클래스에서 슈퍼클래스에 선언된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슈퍼클래스의 선언과 구현이 된 메서드를 오타를 수정할게요. 오버라이딩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즉 모든 슈퍼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단이 붙었어요. 슈퍼클래스의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로 선언된다면 반드시 여기다 딩으로 수정할게요. 오버라이딩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메소드를 배웠는데 추상 메소드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 슈퍼클래스에서 선언과 구현이 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슈퍼클래스의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었다면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상 메소드는 21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속을 공부하였습니다. 상속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처음 상속을 공부할 때는 상속은 슈퍼클래스가 서브클래스에게 자원을 상속하는 것이고 단일 상속만 가능하다. 슈퍼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서브클래스가 사용 가능하다. 이번 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먼저 암기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개념의 이해, 그리고 프로젝트의 경험 순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